IMBDX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도 스타트에서 굉장히 좀 뻥튀기가 심하게 나와서 등장했던 종목이죠. 저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상장 첫날이 고가입니다. 자, 위로 지금 붕 떠가지고 공모가에서도 한번 띄우고, 그리고 상장 첫날 초소크를 올려가지고 고가 만들고, 그리고 쭉 내려가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버행 마치고 나서 이제 오버행 쭉 지나고 다시 반등이 나왔다가 그대로 지금 내내 처박혔던 종목이에요. 내내 처박혔다. 저 고점 쪽에서부터 계산하게 되면 이게 계산이 잘 나오지는 않는 종목이니까요. 자, 리바운딩 된 주가 고가에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바운딩 된 주가 고가. 자, 23,500원이죠. 23,500원. 23,500원 라인에서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요. 자, 최근 이제 8월 1일이 저점이었고요. 저 여기서 이제 올라 들어와서 이제 데드캣 바운스 라인을 살짝 넘어 들어가는 듯 했다가 밀려 들어오고 지금 다시 돌아 들어가는 이런 그림 보이고 있죠. 이제 바닥을 빠져나가는 시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면 기술적으로 친다 그러면 요걸 지금 넘어가야죠. 오늘 장중에 일단 살짝 넘어가는 흐름을 보이긴 했는데요. 요 블록으로 이렇게 지금 이게 저항대 매물대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기간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 아마도 이게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매물대가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일단은 오늘은 일단 블록을 한번 넘어 들어갔다 꼬리를 지금 달고 밀려 들어가는 형태가 되는 거고요. 이게 지금 아주 지금 이슈를 살펴보게 되면 우선 이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 살펴보게 되면 뭐냐라고 하면, 자, 액체생검이죠. 진단 기업인데요. 액체생검 기반 MRD 기술 공개에서 ESMO 유럽 종양학회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찬바람이 불면이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찬바람이 불면 나오는 이 행사들이 이렇게 쭉 몰려 있어요. 이제 국내에서도 지금 바이오 이제 국내에서 열리는 바이오 행사 중에서 가장 큰 행사가 현재 열리고 있고요. 15일에서부터 시작해서 어제 시작해서 내일 끝납니다. 3일 걸쳐서 국내 최대의 바이오 코리아 행사 있고, 그리고 유럽 종양학회는 요거 이제 끝나면 유럽 종양학회 있고, 그리고 바이오 재팬 행사도 또 있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큰 바이오 행사가 3개가 겹쳐져 있어요. 이렇게 이 구간 이렇게 뭐 이제 이벤트 효과를 낼 수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 요 시기에 이제 많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 기반을 바탕으로 MRD 기술을 공개한다라고 이러고 나와 있는데요. 사실은 이게 지금 이미 그 전에 나왔던 뉴스예요, 이거. 이거 같은 경우 지금 16일에서 이렇게 해서 얘기 나오고지 않습니까? 저 화면에 밑에 나와 있는 거 같은 경우 여기 보죠. 10월 4일에 팜 이데일리에서 선 공개돼서 10월 4일에 이미 나왔던 뉴스입니다. 요게 위에 있는 게 오늘 거고요. 10월 4일에 이미 먼저 10월 4일이면 저 앞쪽이죠. 여기 먼저 이렇게 톡 튀어나올 때 요때 이미 먼저 나왔던 뉴스예요. 이거 액체생검 개발 활용한다. 단순한 암 진단에서 항암 백신 새로운 시장에 들어갈 것이다. 기대한다는 거예요. 나오죠? 네. 개인 맞춤형 미세 잔존암 진단 기술 캔서 디렉트. 철자를 틀렸습니다. 맞춤법을 틀려버렸네요. 그러니까 캔서 파인드, 캔서 디렉트 이 시리즈로 좀 계속해서 들어가는 거죠. 저 이거 앞에 보셨던 것처럼 이게 앞에 이미 벌써 이쪽에서 나와 있던 거예요. 이거 이게 활용 확대 여러 가지 이외에 주가가 툭 하고 한번 이 재료 가지고 튀어 들어와 있던 바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아래쪽에서 내려가 볼까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게 장세가 강세인 경우하고 계속해서 시장 규모에 관한 얘기들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심한 뻥튀기 케이스로 그 2만조 얘기 드렸잖아요. NFT 2029년에 2만조 시장이 된답니다. 2만조 숫자에도는 우리 표기법 단위에도 없는 얘기라고 했죠. 2만조 이경 규모 이렇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워낙에 많을 테니까 굳이 그걸 이경이라고 표시는
표기는 이경입니다. 조, 경 이렇게 가잖아요. 이경인데 그걸 이경규모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이걸 그냥 굳이 조로 바꿔가지고 이만조라고 이렇게 붙여놨죠.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뻥튀기 시키게 되는데 장세가 강하게 올 경우는 뻥튀기 규모가 굉장히 강해진다는 얘기예요. 여기도 한번 볼까요? 자, 작년에 680억이었던 시장 규모가 2032년에 가서 5조 5천억이다. 와, 이게 몇백 오르는 겁니까 이거 지금 도대체? 에? 엄청나죠? 엄청나죠? 그냥 거의 이거에서 이 바이오 쪽, 헬스케어 쪽 같은 경우가 이게 뻥튀기가 가장 심하다 그러잖아요. 조사 기관마다 다 틀리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다 틀리는 소리 하고요. 전부 다 이게 막 갖다 대는 이런 흐름들 나오고 있죠. 액체 생금 개발을 활용한 사례가 없는 만큼 여러 가지 나오게 되는데 5조 원 시장의 주요 플레이어가 될 가능성이 높다. 회사 측에 의하면입니다. 그래서 회사 측에 의하면이기 때문에 회사 측에서 하는 얘기로는 그래서 이 시장 규모 나온 것 중에서 이런 거 나오는 것 중에서 제일 세게 나온 거를 항상 얘기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A라고 하는 업체들 같은 경우 시장 규모가 1조라 그러고 B라는 조사기관에서는 시장 규모가 2조라 그러고 C라는 시장 규모에서는 5조라 그러고 혹은 더 있다 가지고 D라는 기관에서 시장 규모 10조라 그러면 시장 규모 10조짜리 얘기하죠. 왜 뭐하러 1조짜리를 얘기해요? 시장주의 10조짜리를 얘기를 해야지. 10조짜리 얘기를 해가지고 그거 싹 들어온다 그래야 주가도 오르고 자금도 유치를 시켜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약바이오라든가 이런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자금을 계속해서 유치를 하고 기술을 개발을 해야 뭘 해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항상 시장 규모가 뻥튀기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거 볼 때 같은 경우에서 5조 이런 거 보시면 안 돼요. 이런 거 보시면 실제적으로 이게 가능성이 있느냐라는 걸 면밀하게 조금 살펴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부 다 이게 다 저쪽에 가서 보실까요? 글로벌 액체생검 1위 기업이 유전자 분석수를 700개로 늘린 제품을 출시를 했다. 같은 경우 1000개를 내놓을 경우 경쟁력을 확보할 전망이다. 내놓을 경우 if 이렇게 갖다 붙여놨죠. 그래서 요런 케이스 같은 경우는 재료 자체도 새로운 케이스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단발성 처리로 하셔야 되는 겁니다. 단발성 처리로. 그래서 이런 이 정도의 예를 들면 다른 유사 케이스가 없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이슈가 나오게 된다면 단발성 흐름들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로 가능성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아주 이런 경우는 쉬워요. 진짜로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라면 들어옵니다. 메이저가 이런 식으로 소 닭 보듯이 하지 않아요. 들어와요.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약 바이오의 소형 기업에는 잘 들어가지 않더라도 의료기 같은 경우에는 의료기기 쪽 라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렇게 가능성 보이는 기업 같은 경우는 이렇게 들어온다는 겁니다. 이렇게 아주 선명하게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IMBDX가 아니고 IMBDX죠. 정확하게 해서 이러면 IMBDX입니다. 나는 BDX다 라고 해서는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고 마징가 Z가 될 거다 라고 얘기하는데 쳐다보질 않거든요. 외국인 같은 경우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들어오지 않는 상태고요. 주로 이제 개인발 흐름이 나온다는 얘기죠. 근데 요 케이스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서는 일단 따라 들어가실 필요가 없고, 자, 이 모멘텀을 이제 이 유럽 종양학회 같은 경우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요거는 이제 17일부터 즉 내일부터 진행되는 거예요. 내일부터 해서 21일까지,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에 가능성이 진짜로 있다는 얘기를 당기고 싶다라고 하면 이제 요게 오늘 이제 스타트 해가지고 이제 오늘 시작이에요. 21일까지 열리는 거니까요. 이제 오늘 말고도 내일 그리고 이제 다음 주 그래서 이틀간 정도까지 가서 3일의 기간이 더 있죠. 그럼 이제 계속해서 이제 잡아 끌어올리는 형태로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 흐름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아야 된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일단 지금 조금 전에 이제 잠깐 눌러 들어왔다가 커버돼서 들어갔어요. 자,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잠깐 내려와가지고 지금 여기 어디입니까? 11,100원, 200원 이렇게 구간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자, 이제 지금 일봉상에서 라인에서 살펴보게 되면 자, 여기죠?
11,000 지금 여기까지 좀 살짝 내려왔다 들어왔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 종목을 지금 사서 그래도 어느 정도 한번 가능성을 좀 체크를 해보겠다. 오늘 같은 경우 이 밑에서 나온 것처럼 일단 세게 잡아 뽑아 올린 형태가 됐고 일단 박스를 살짝 넘겨갔다 왔으니까 가능성을 보겠다라고 하면 요 가격 아래쪽에 지금 요 구간이죠. 조금 좁은 구간. 지금 요 구간에서 이렇게 해서 노려줘야 돼요. 자, 요 자리에서 노려서 이게 만약에 지금 밑으로 백해서 들어오면 이제 짧게 손절 치고 빠져나가버리게 되는 거고요. 요 기간에서 잡아서 내일 요 근처에서 내일도 이제 여기서 갭으로 떠서 올라 들어가면 안 되죠. 이렇게 해서 갭으로 떠서 시작해버리면 눌러버리는 거니까 갭으로 뜨는 경우에는 단발 처리되는 거고 이거 당길라 그러면 이렇게 갭으로 뜨는 상태는 여기처럼 이렇게요. 계속해서 구분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요 당겨 올리는 의사하고 단발로 팔아버리는 게 아주 선명하게 나와요. 이런 식으로요. 전일 마감 지수에서 크게 편차가 나지 않는 구간, 오늘의 고가를 넘어가지 않고 요 아래쪽 구간에서 양봉으로 쭉 잡아당겨서 이렇게 끌어올리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끌어올린다라고 하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내일 이 정도까지 잡아 뽑아 올리고 그래서 다음 주까지 가서 이 정도까지 올려 들어가는 이런 흐름들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 같은 상태라 그러면 너무 크게 기대는 하지는 마시고요. 요 같은 경우는 지금 제약바이오의 어떤 주요한 모멘텀을 타고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이 아니고 개별로 진행되는 개별 형태의 종목이 되는 겁니다. 개별 약진 종목. 그다음에 이제 개별 시세로 돌아 들어가는 종목이고요. 현재 상황으로 본다라고 하면 이미 이 재료 자체가 앞서서 이미 한번 노출이 되어 있던 재료이기 때문에 이거는 전형적으로 이제 세력맘이죠. 세력님께서 당기고 싶으시면 당기는 거고 세력님께서 짧게 끊어먹으려면 끊어먹는 거고 요런 흐름이에요. 그나마 다행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시장 흐름이 상당히 좋은 흐름으로 진행이 되고 들어가고 있고 그리고 제약바이오처가 눌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둘 중에 하나예요. 이게 제약바이오가 눌리고 있는 동안에 틈새로 움직이는 거죠. 방금 얘기했다시피 얘는 제약바이오라든가 의료계 전체의 기조를 따라드는 게 아니라 틈새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 테마에서도 틈새 같은 경우는 시장 주도주 지수가 빌빌댈 때 주동주 카멜 때 이때 올라 들어가는 게 개별이라고 얘기드렸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조건상으로는 여건상으로는 올라 들어가서 치고 들어갈 가능성도 있다로 체크가 되는 거고요. 이 케이스 같은 경우 일단 요 정도에서 찌르고 내일 나오는 경우엔 치고 들어가고 아니면 끊고 다른 종목으로 노리는 걸로 자 요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재투자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리고 전재투자TV의 오르고 앱 여기에 들어오시게 되면 여기 최고 전문가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실전 투자 최고 전문가들이 24명 있습니다. 중에 코인이 2명, 주식이 22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모두는 아니죠. 자, 반도체가 압도적으로 강한 건 아니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시가총액 1위 종목이고 나란히 모멘텀 타고 올라 들어가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반도체가 전체가 강하지만 반도체만 이익으로 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여기 같은 경우는 방금 전에 지금 아래에 이제 눌리는 흐름 들어온다라고 이제 표시 들어왔던 이런 종목들이요. 한 달 반 동안 300%의 이익이 났습니다. 화면 보이지 않습니까? 5,600원에서 시작해서 26,600원까지 갔다 왔어요. 이거 26,600원까지 이런 종목들 있고요. 그리고 로봇주 같은 경우도 제가 집중적으로 추천을 드렸죠. 이런 거 하이젠 아레온 같은 경우 엊그제 같은 경우도 이게 집중 추천 강력하게 추천이 나갔었지 않습니까? 얘 같은 경우도 지금 역시 마찬가지 한 달 조금 한 달 반 정도 되는 구간에 이거 얼마입니까? 28,000원에서 지금 7만원까지 올라 들어왔어요. 로보티즈 저 앞쪽에 올 초에서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이 종목이 대장입니다 라고 했던 이거 작년 연말 대비로 가지고 10배입니다. 10배를 만들었습니다. 벌써 1130%예요. 10배를 만들었죠?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 최근에 올라온 것만 하더라도 저 밑에서까지 볼 필요도 없고요. 여기 유상 증자 나오고 있던 이 이슈 쪽에서만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73,000원에서 가서 21만원까지 여기도 지금 200%가 올라 들어갔고요. 이거 반도체에 뒤집니까? 이런 종목들만 잡아내도 이거 반도체보다 훨씬 더 강력한 종목 수익률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요렇게 이런 종목들 차이게 잡아가는 걸로 골고루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특히 주식 처음 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같은 경우 어떤 종목이 진짜로 센 종목이고 좋은 종목이고 앞으로도 한참 더 갈 종목이고 이런 거 잘 모르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여기 오르고 들어오셔서
오르고에 들어오셔가지고 우선 쭉 자리를 잡고 이 전문가가 어떤 분야의 특기를 가지고 있는가, 전문가다라고 하더라도요 모든 분야에 다 잘할 수는 없어요. 대형 우량주도 잘하고 세력 급등주도 잘하고 테마주 매매도 잘하고 그런 전문가 없습니다. 그런 전문가 있었으면 삼성전자 인수했죠 벌써. 그렇죠? 흠이 하나도 없는 완전 완벽한 무결이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매일같이 30% 수익은 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대형 우량주도 하고 급등주도 잡고 제로주 잡고 테마주도 다 잡고 이러면 매일 30% 이익 내는 거거든요. 매일 30%에서 한 5년만 계속해서 이익 내봐요. 삼성전자 인수하지. 그런 전문가는 존재를 하지 않아요. 그런 투자자도 애초에 존재를 하지 않고요. 세계 최고의 투자인 워렌 버핏 같은 경우도 성장주 같은 경우에는 쥐약이잖아요. 성장주 장세로 갈 때는 워렌 버핏 쥐약입니다. 바이오 같은 종목 안 다루고요. 그래서 애플 같은 종목들도 예전에 그렇게 날라올 때 애플 하나도 안 사고 있다가 근래 들어가지고 애플 사면서 옛날에 샀어야 되는데 이런 헛소리를 해두고 있잖아요. 천하의 워렌 버핏도 그런데 전문가들도 마찬가지는 얘기예요. 그래서 각자가 잘 못하는 분야가 있고 잘하는 분야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전문가가 어떤 분야를 잘하고 있는지, 못하는 분야는 보실 필요도 없는 거고 잘하고 있는 분야만 다 체크를 쭉 해두시면 돼요. 그리고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지 살펴보시고, 그래서 이제 시장이 대형주 주도주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테마주 중심으로 돌아 들어가고 있느냐, 이제 이런 장세에 따라서 이제 주력을 두고 집중적으로 리딩을 노리고 들어가야 될 그 전문가들이 있는 거죠. 그때 해서 잘 이렇게 칸 구간마다 시장 장세 흐름에다 천재투자에서 방향 다 잡아 들이드니까 그때 맞춰서 들어가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주식도 배우고 수업료 내지 않고, 그죠? 수업료 내지 않고 주식을 배우는 건 좋은데 수업료를 왕창 내가지고 연간 3만 달러 얼마입니까? 한 5천만 원 되죠. 저 해외 대학 같은 데 보내려면 3만 달러, 5만 달러 이런지 않습니까? 이런 돈 다 날려먹으면서 이거 주식하면 배우면 무슨 쓸모가 있냐는 얘기야. 그래서 주식도 배우고 안전하게 수익도 내고 꽉 먹고 알 먹고 다 되는 게 오르고 천재 투자 탭이라는 얘기죠. 자, 오르고 도움 받으시고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